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해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2017년 정유년에 해가 밝았고 이제 정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새해 풍습들을 좀 비교해보자 이런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새해 모습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나라의 새해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날에 하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나라의 풍습이죠.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차례를 지낸 다음에 종교적인 이유로 차례를 안 지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요, 차례를 지내긴 지내는데 남자들은 아빠랑 막 이렇게 삼촌들은 절하고요. 저랑 엄마는 기도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추석 때는 기도하는데 설날에는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세배 드린다는 느낌으로 또 설날에는 또 세배를 해요. 우리 마음이야. 아무튼 약간 종교적인 이유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나서 이제 윗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죠. 그게 또 우리나라의 하나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 좋아하시는 바로 대목 아닙니까? 세뱃돈을 받는 쇼타임. 어떻게 하면 절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슬픈 장하시는 고양이 눈빛으로 세뱃돈을 얼마를 받을까 막 이렇게 기대하는. 저는 진짜 설날이 제일 기대했었어요. 얼마를 벌 것인가 막. 이번에 목표 한 30만 원 잡는다 막 이러고, 이번에는 중학교 올라가니까 교복값을 받아서 아마 30만 원을 받을지도 몰라 막 이런 기대감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나라의 새해 풍습 첫 번째는 세배입니다. 이렇게 윗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는 거. 근데 세배를 드릴 때도 나름의 그 방법이 있어요. 절하는 방법은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공수법 제가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수법은 뭐냐면요, 손을 잡는 방법인데요. 제가 지금 화면상에서 좌우를 거꾸로 반전해서 해요. 제가 이렇게 제 얼굴을 이렇게 좀 거울 보듯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좋아가지고 좌우반전인 상태인데, 지금 현재 저한테는 여기가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오른손입니다. 저한테는 이게 오른손이에요. 이걸로 밥 먹는 손이거든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갑니다.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가요.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진짜예요. 제 거를 보지 마시고 이 사진이 진짜니까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남자는 왼손이 위로 갑니다. 지금 좌우반전 상태입니다. 저는 좀 거꾸로 보일 거예요. 잠깐 좌우반전을 그러면은 헷갈리니까 풀어볼게요. 아니야, 이거 제가 지금 캠 프로그램이 지금 좌우반전 풀기가 되게 복잡해요.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면 편하냐면 남좌 여우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남자는 좌, 여자는 우, 오른 우. 남좌, 그리고 여자는 여우다, 아우, 이렇게 해서 남좌 여우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이게 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절을 하실 때 저는 이게 오른손이에요.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절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리기도 하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잡고 한 번 더 인사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반절 할 때 여자는 오른손이 위라는 거, 남자는 왼손이 위라는 거. 요거 남좌 여우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런 거 이제 이따가 퀴즈 냅니다. 남좌 여우 외우기 쉽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요? 대충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요것이 반대로 되잖아요. 그러면 망자에게 절을 올리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장례식장 갈 때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 생각해보면 장례식장에서 절할 때 그냥 막 했던 것 같아. 아무튼 요 순서가 바뀌면은 좀 이런 거 깐깐하게 따지시는 분은 어허! 손이 바뀌었어! 그렇게 하면은 죽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야? 라고 혼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방법이 있다는 거. 공수법 남좌 여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이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시부모님이 될 분한테 절을 올리는데 손 틀려가지고 어허 어디서 못 배워 먹었네 막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좌 여우 웬만하면 알고 세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초가 되고 새해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렇게 가난했잖아요. 이렇게 좀 잘 살지 않았는데 그때만 때때옷, 이쁜 옷을 입는 꽃가옷, 설빔을 받습니다. 사실 설빔만 있었지 추석빔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명절을 세다 보니까 설빔, 추석빔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진짜 집에서 옷을 안 사주셨어요. 진짜 설빔, 추석빔, 크리스마스, 그리고 제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었을 때, 근데 뭐 그날 그 시험이 좀 되게 시험이 어려웠다 막 그래서 평균 90 넘는 게 진짜 어려웠다 말면서 엄마한테 막 떼를 쓰고 80점 넘어도 어떻게 막 쇼부 보고 그래가지고 그래야지만 옷을 사주셨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석과 설날을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빔,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꽃가옷을 입는 설빔도 하나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일부러 설빔을 설날에 입었다가 정월 대보름까지 안 갈아입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설빔을 뭐 이렇게 잡귀를 몰아내고 뭐 여러 가지 좀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대보름까지 옷을 안 갈아입었다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설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런 거 보셨어요? 복조리? 저 이거 나 돌아다니면서 복조리 판 적 있어. 제가 예전에 수능 끝나고 알바를 하는데 나이가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 안 써줘가지고 잠시 보따리 장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거 복조리 팔라고 그랬었어요. 오늘은 복조리다 이러면서 설날 시즌이니까 복조리 잘 팔린다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런 거 누가 사요 그랬는데 진짜 이게 약간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이런 거 사주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사? 이거 10,000원인데. 그래가지고 10,000원에 막 팔았거든요.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 복조리 이거 왜 살까요? 왜냐면 옛날 분들은 이 복조리가 약간 행운을 가져온다고. 설날에는 이 복조리를 사는 풍습이 예로부터 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 복조리를 가지고 정말 실제로 쌀을 씻었습니다. 쌀을 씻는 이 복조리는 복을 담는다는 국자처럼 생겼거든요. 복을 담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복이 들어온다고 하셨거든요. 복을 국자처럼 담는다는 그런 의미, 복을 비는 용도로 썼고요. 그리고 쌀을 푸는 용도기 때문에, 이게 쌀을 씻는 용도기 때문에 한 해의 복이 쌀처럼 크게 일어나라. 아무튼 우리나라는 농업국가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조리를, 복조리를, 이제 쌀을 씻는 이 조리를 되게 이제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건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새해 복조리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내가 그래서 예전에 나도 복조리를 판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학원 일을 할 때 학원 강사 시절에 그 약간 러시아 여자였어요. 복조리예요. 막 이렇게 러시아 분이 복조리를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그때 사드렸었거든요. 얼마인데요? 그래서 5,000원이면 살려고 했는데 10,000원이에요. 아, 여전히 시세는 비싸구나.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복조리를 사서 원장님 드렸거든요. 아무데나 걸라고. 예, 아무튼 복조리. 이 복조리를 비싸게 팔아도 팔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도 이 복조리는 값을 깎지를 않았대요. 복을 주는 물건이기 때문에 값을 깎으면 부정탄다 이래가지고 복조리 장수가 옛날에 그냥 마당에다 대충 갖다 놓고 마음대로 갖다 놓고 돈 줘! 이렇게 와도 그냥 줬었대요.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복조리 풍습이 있다라는 거. 요거는 제가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복조리 이런 이벤트 같은 거 했던 거를 사진을 제가 퍼온 거예요. 이쁜 언니들이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먹습니까? 설날에. 사실 구정이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된 용어래요. 구정, 신정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앞으로는 설날 이렇게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설날은 이제 음력으로 세죠. 그래서 설날이 되면 먹는 게 역시나 떡국. 사실 여기다 만두를 넣어서 먹긴 하죠, 보통.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래 오리지널은 떡국이었어요. 오리지널 떡국. 이 떡국을 먹어야지만 한 해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떡국은 다른 말로 첨가할 첨자, 첨부할 첨, 그리고 해세, 그래서 첨세병이라는 명칭도 썼습니다. 첨세병, 첨세병. 자막 넣어주세요. 첨세병. 첨부하다 할 때 첨자, 세는 몇 세 할 때 나이세, 어이, 병. 병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경단 뭐 이런 걸 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떡국을 다른 말로 첨세병이라고 할 만큼 나이 먹는 음식입니다. 저 올해는 떡국을 한번 거절해 볼까 봐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나이 안 먹고 싶은데. 이 떡국은요, 원래 이렇게 가래떡을 길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병장수. 길고.
굵고 긴 거 좋잖아요. 무병장수. 그리고 재산이 길게 늘어나라 뭐 그런 의미고요. 이 떡국도 동그랗게 통통통통통통 써는 이유도 뭐냐면 엽전을 상징한다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 뭐 그런 의미래요. 떡국을 동그랗게 써는 것도. 이 떡국의 육수는 원래 꿩고기를 썼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근데 사실 꿩이 잡기가 힘들어요. 사냥 가가지고 꿩 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꿩으로 육수를 썼지. 아직도 북한에는 꿩 육수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꿩이 좀 여기 좀 흔한 게 아니어가지고 닭으로 주로 육수를 썼어요.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꿩 대신 닭. 닭으로 육수를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서울이라던가 전주 지방에서는 소고기로 쓰기도 합니다. 닭 육수를 쓰는 데는 이제 광주에서는 아직도 닭 육수를 쓰는 데도 있고요. 소고기 육수를 쓰는 데도 있고 뭐 멸치 육수를 쓰는 지역도 있어요. 소고기 없으면 멸치로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만두를 추가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사실 만두는 중국 요리잖아요. 만두가 추가되게 된 건 이제 고려시대부터. 삼국시대에서 이제 중국 문물이 들어오고 만두는 우리가 이제 떡국에 만두를 넣기 시작한 거는 고려시대부터 떡만둣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날에 거의 다 여기다가 이제 김치만두라던가 뭐 고기만두 본인 집안 스타일에 맞춰서 여기다 만두를 아마 넣어서 드실 거예요. 떡국만 먹으면 좀 심심하죠? 만두 고기가 들어가야죠. 고기 든든하게. 저는 김치만두 넣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떡국에다가 이제 정초에 먹는 새주, 원래는 우리나라가 집에서 술을 담궈가지고 차례상에 올리는 새주를 빚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청주라던가 뭐 그런 거 올리죠. 약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날에 하는 민속놀이 뭐 있습니까? 원래는 우리 이거 하지 않았었잖아요. 이거 고수도. 요거는 민속놀이가 아니에요. 사실 이건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팍 쌌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폭탄 막 이런 거 하고 사실 그 고스톱이 재밌긴 하지만 여러분 윷놀이 해보셨죠? 윷놀이도 되게 흥미진진해요. 이거 업었는데 이거 업지 말자고 내가 반대했는데 우리 아빠가 반전 있게 한 큐에 가자 이래가지고 3개를 업었을 때 백도로 잡힌다던가 막 어이없게 잡혔을 때 그 진짜 막 멘붕. 와 망했어. 업었는데 3명을 업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나는 건데 막 잡히고 환장해요. 막 이거 윷놀이를 돈 걸고 하거나 가족들이 진짜 팀 짜가지고 하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윷놀이 4개를 업는 건 좀 너무 위험 부담이 크지. 꼭 업자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어이없게 백도 나와. 백도는 이 첫 번째 스타트 장소에서 백도 나와가지고 나는 대로 가는 게 최고인데, 그쵸? 백도 노리는 게. 나오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오버해서 던지면 낙이 되기도 하고, 모가 나오면 되게 기분 좋고, 윷 나와도 되게 기분 좋고, 윷놀이 꿀잼입니다. 근데 윷놀이에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 윷놀이의 이 바닥에 까는 유파는요, 땅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고, 그리고 윷을 던져서 나오는 도개걸륜모는요 이런 계절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윷놀이는 뭔가 이런 새해에 이 윷놀이를 가지고도 기륭화복을 점치기도 했고 뭔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 뭐 그리고 지금은 잘하지 않지만 여자들은 널뛰기를 했었거든요. 널뛰기 이렇게 시소 같은 건데 나무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서서 하는 거. 그거 되게 고난도라서 저도 한번 뛰어보려는데 힘들던데. 예전 민속촌에서 해보려고 했는데 다리 부러진 줄 알았어요. 아무튼 그 널뛰기는 예전에는 여자들이 바깥 구경을 잘 못했기 때문에 바깥 구경을 멀리 뛰어서 이제 하는 약간 해방감? 뭐 그런 거 의미도 있고, 이 널뛰기를 해야지만 뭐 아이를 잘 낳는다, 뭐 다리에 질병이 없다, 뭐 그런 뭐 속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널뛰기 잘 안 하죠? 널뛰기 되게 고난도예요. 잘 하기 힘들어요. 윷놀이. 올해 설날에는 꼭 윷놀이 요거 고스톱 그만 치시고 윷놀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우리나라의 설날 모습은 이렇습니다. 윷놀이를 하고 떡만둣국을 먹고 그리고 세배를 드립니다. 다른 나라의 새해 풍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별별 풍습들이 다 있어요. 제가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시작해볼까요? 자, 새해 풍습. 아나운서분 잘 상기셨어요.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덕담을 건네고 떡국을 먹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새해 맞이 풍습을 전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해를 목전에 둔 볼리비아의 시장.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새빨갛고 샛노란 속옷을 고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밤중에 이 속옷을 서로 교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속옷 교환. 노란색은 불을, 빨간색은 무릇하다. 사랑을 가져다 줍니다. 매년 새해를 이 속옷과 함께 시작해요. 복을 가져오려고 밤에 딴 사람과 색깔별 속옷을 바꾸는 거죠. 과테말라에서는 연말이 되면 톱밥 인형들이 인기입니다. 귀여운 인형들도 톱밥 인형? 많은데 새해가 되자마자 곧바로 불태워버립니다. 왜? 새해와 함께 인형을 태우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하지만 매년 매캐한 연기에다 환경 오염까지 불날 것 겹쳐 같아요. 요즘엔 쓰레기는 빼고 인형만 태우는 추세입니다. 스페인에선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동시에 포도알을 집어먹습니다. 이게 제일 신기해서 저는. 종소리 한 번마다 하나씩 모두 12개를 쉬지 않고 먹어야 합니다. 이거 잘못하다 목에 걸리면 어떡해. 12달의 행운을 기원하는 풍습인데 삼킬 겨를도 없이 입이 미어 터지도록 포도알을 집어먹는 게 기본입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특이하죠? 이런 특이한 이런 풍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까?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중국부터. 중국은요,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설날이 진짜 중국의 가장 큰 국경일이며 가장 큰 명절, 제일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중국은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오래 명절을 살 거야. 아마 내가 듣기로 한 열흘을 샌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중국은 진짜 이제 설날이 되면은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더른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친척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중국은 어떤 음식을 먹냐면 우리나라는 떡국을 먹지만 중국은 역시 만두를 먹습니다. 중국은 워낙 딤섬이 유명하니까. 근데 그 만두 중에서도 자오즈라는 만두를 먹는데요. 물만두를 먹는데요. 물에 찐 만두. 새해가 시작되는 12시부터 자오즈라는 교자를 먹는데, 근데 중국은 사실 교자가 있고 딤섬이 있다는데 저도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딤섬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튀기는 것 같기도 하고, 교자는 좀 큰 건가? 아무튼 교자랑 딤섬이 다르다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냥 다 만두로 보이는데요. 교자를 먹으면서 새해를 축하한다고 합니다. 만두죠, 만두. 자오즈라는 거를 같이 나눠 먹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자오즈, 물만두를 먹어야지만 나이를 한 살 먹는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자오즈를 먹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닭이라는 동물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닭의 해잖아요. 닭을 먹어야지만 뭔가 그 한 해에 행복이 있고 뭔가 온 가족의 복을 누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중국은 이 춘절에 닭 요리를 먹는데요. 그 닭 요리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고 맛있고 뭐 사람들이 흔히 많이 먹는 게 바로 이 오향통닭이라고 합니다. 산둥식인데요. 오향통닭은 5가지 향으로 훈제로 이렇게 구운 그런 통닭이에요. 훈제 통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향통닭 뭐 이런 거를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도 역시 세뱃돈. 우리나라는 세뱃돈 줄 때 여러분 무슨 색깔 봉투에다 넣어주죠? 어르신들이? 우리는 주로 흰 봉투에 넣잖아요. 우리나라는 백이민족. 웬만하면 우리 흰색 좋아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흰색에다가 이렇게 용돈 주면은 헐 되게 싫어한대요. 민폐예요. 왜냐면 중국한테 흰색 그 흰 봉투는 망자에게, 죽은 사람에게 주는 봉투래요. 그러니까 뭐 상가집 같은 데서 흰 봉투 주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흰 봉투 주면 안 된대. 죽은 사람한테 주는 봉투래요, 흰 봉투가. 아니 그래? 우리나라 이게 다르다는 거. 중국은 무조건 뭐 좋아합니까? 붉은색 좋아하죠. 아이 귀여워요. 얘가 지금 들고 있는 이건 빨간 봉투가 바로 붉은 가방, 붉은 백, 뭐 붉은 봉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홍바오라고 합니다. 붉은 봉투, 홍바오. 이 홍바오를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어린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이 홍바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뱃돈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홍바오가 어떤 개념이냐면 이제 월급쟁이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춘절에 상사에게서 홍바오를 받고, 어린아이들도 홍바오를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홍바오를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빨간색에 역시나 금색 글씨로 좋은 문구가 써있는 이런 홍바오.
복 이런 게 써있는 홍바오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홍바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홍바오. 붉은색 참 좋아해요. 붉은색, 금색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빨강. 홍바오. 그리고 뭐 중국은 아무튼 요 정도 뭐 그런 거 막 그러면서 이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찾아뵙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중국은.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문화를 딱 이해하려면 일본의 신사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일본에는 사찰도 많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사찰, 절이 많지만 일본은 신사가 많아요. 도대체 무슨 신을 모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 일본만큼 잡신이 그렇게 많은 나라도 없어요. 잡신 그런 다양한 신의 사상. 혹시 그 만화 보셨어요? 센과치로 행방불명? 그 유명한 그 지브리에서 나온 건데, 나 그 작가 이름이 미야자키 하야오죠? 그죠? 미야자키 하야오 작품인데, 그 센과치로 행방불명 보면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막 먼지의 신부터 해서 오물의 신도 있고, 진짜 뭐 신발의 신, 뭐 다양한 물건과 사물과 뭐 여러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중국이래. 일본은 이렇게 잡신 사상이 있는데요. 그러한 신들을 모시는 그런 곳이 바로 신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신도라는 것이 있고 신사. 자기의 모든 그런 일상과 그런 시작과 막 그런 것들을 신사에 가서 소원을 비는 게 일본의 그런 일반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역시나 새해에도 신사에 가서 이제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을 하나, 이거 신사거든요. 여기도 가운데 원형으로 이렇게 뭔가 해놨어요. 꾸며놔서. 아들과 엄마가 같이 이렇게 오부시 가족들이 막 가죠. 이거는 한산한 풍경이고 실제로는 진짜 우글우글 줄 서 있대요. 소원 빌라고. 이런 신사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분은 그냥 일반 옷을 입었지만 원래는 전통 옷을 입고 기모노를 입고 가족과 함께 사찰이라던가 신사에 가서 이제 한 해에 그런 소원을 빌고 어떤 신사에는 그런 소원이 담긴 종이를 거는 경우도 있고요. 뭐 종에다가 쓰기도 하고 뭐 기와에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소원을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그런 거 여러분 일본 만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일본의 풍습을 하치무데라고 합니다. 신사에 가서 한 해에 그런 소원을 비는 그런 풍습. 기모노를 차려입고 신사에 찾아뵙는, 꼭 설날 아침에 신사에 찾아뵙는 거를 하치무데라고 해요. 그런 일본의 또 풍습이 있고 하치무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일본은 이런 또한 신이 나의 집에 잠시 머물고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카가미모찌라고 해요. 이거를 카가미모찌, 카가미모찌, 모찌인데 이 뭐야, 눈사람 같은 모찌가 있어요. 저 실제로 가본 적 없는데 보신 분 있나요? 일본 가서? 실제로 보면 진짜 눈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떡 2개를 되게 성의 없어 보여. 떡 2개를 얹고 그 위에다 귤을 얹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카가미 모찌입니다. 이 카가미 모찌 풍습은요, 이게 뭐 막 요즘은 귀엽게 인형이라던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피카츄 카가미 모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 만드냐면 농작물의 풍요를 위해서 신을 떡으로 이렇게 만든 거래요. 이게 신이래요. 귀엽죠? 왜냐면 옛날에는 신이 사실 거울에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카가미가 거울이거든요. 근데 거울을 직접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었대. 너무 신령스러운 물건이라서. 그래서 거울이 동그랗기 때문에 그 거울을 떡으로 그렇게 거울처럼 형상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떡 2개를 뭉쳐놔서 이제 신을 모신다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한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귤을 얹어가지고 약간 얼굴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래요. 이게 이제 신의 모습인 거야, 형상.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문 밖에다가 놓기도 하고 한 3일 정도 이렇게 놓고요. 요걸 나중에 깨서 먹었대요. 이거 그냥 반죽이거든요. 떡 반죽. 이거를 나중에 깨가지고 팥죽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본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카가미 모찌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 카가미 모찌는 좀 귀엽게 요렇게도 나오기도 해요. 실제 이제 약간 케이크 느낌으로 귤이 실제로 있지 않고 귤 형상이 이렇게 있는 약간 이렇게 달콤하게 카가미 모찌 케이크 나오기도 하고 설날 하면은 새해에 일본에 되게 잘 팔리는 이렇게 이거 일본 맨날 이 고양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카가미 모찌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마침 케이크처럼
이렇게 누구 이제 집에 방문할 때 사가기도 하는 미슐린 타이어 같기도 하고 특이해요. 이런 카와이 모치 풍습도 있고 나는 이 풍습은 마음에 들었어. 후크부크로. 일본의 후크부크로라고 해가지고 랜덤 박스. 램박이에요, 램박. 그 뭐냐면 이제 상점 같은 데서 이렇게 파는데 이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근데 그냥 사는 거야. 랜덤 박스예요, 진짜. 이게 뭐냐면 복주머니 같은 그런 풍습인데 이제 상점이나 이런 데서 팔면 그걸 사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딱 뜯어봐. 그래서 내가 되게 원하는 게 내가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원하는 게 여기 들어있으면 그 한 해에 되게 운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막 길흉화복을 전무치기도 하고 그런 새해에 이런 후크부크로를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일본에는 백화점에도 후크부크로가 있거든요. 엄청 줄 서 있대. 그게 대박이래요. 거기 막 진짜 백화점에 비싼 물건이 들어있기도 하고, 뭐 유니클로 후크부크로도 있고, 메이커 후크부크로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후크부크로를 이제 상업적으로 또 사용을 하냐면, 브랜드 후크부크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백에 집 나갈 것만 같은 그런 이 가방에 옷이 몇 종이 들어있는지 몰라. 이런 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옷들 중에서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다양하게. 그래서 몇 개가 들어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이걸 사는 거죠. 후크부크로를. 그래서 이렇게 쇼핑에 이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일본의 후크부크로 문화. 이거는 왠지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번에 저희 팬분들 정모할 때 제가 이 후크부크로를 몇 개 준비해서 재미있게 한번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재밌는 것 같아요, 후크부크로는. 여러분들도 뭐 일본 문화지만 한번 새해에 친구한테 선물해줄 때 랜덤박스를 서로 선물해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후크부크로. 일본에도 재밌는 이런 풍습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중국 알아봤고요. 그 외에 서양에 재밌는 것들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독일. 독일은 이제 맥주의 나라잖아요. 독일은 맥주의 나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새해 전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흑백 영화를 보는데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전통 영화를 보는 게 풍습이 있고요. 흑백 영화를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는 납으로 점을 본대요. 이렇게 납을 이렇게 숟가락에다가 스푼 위에다가 납을 녹여가지고 거기다 찬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그 납이 굳는 모양으로 해서 촛불에다 그림자를 만들어서 비스무리하게 혹시 그 모양이 약간 동그랗다 그러면 나 올해 결혼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점을 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새 모양이 나온다 뭐 그러면은 뭐 자유를 얻는 건가 뭐 그리고 뭐 배 모양이 나오면은 여행을 가나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통통한 약간 돼지 모양 나온다 그러면 돼지 모양 막 약간 나 이번에 부자 되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점을 본대요. 웃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해 우리나라도 사실 새해에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점 보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새해 한 해 그런 내가 무슨 띠고 막 이래가지고 점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뭐를 먹냐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보르고뉴풍 퐁듀 토종 비결 같은 거야. 나 발음 이렇게 어렵니? 고르고뉴풍 퐁듀 풍퐁 나 어떻게 발음 꼬여. 보르고뉴풍 퐁듀를 먹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퐁듀인데 기름에다 먹는 퐁듀예요. 이 꼬치에다가 고기라던가 뭐 이렇게 긴 꼬치에 고기랑 채소랑 소세지, 뭐 육류 이런 것들을 꼬치에 꽂아가지고 이 화로 같은 데다가 기름을 바글바글 끓여서 여기다 튀겨 먹는 거예요. 엄청 맛있겠죠. 이게 이제 기름에다가 튀기는 그런 퐁듀가 대표적인 독일의 전통 새해 요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나가가지고 불꽃놀이를 막 한대요. 유럽은 새해에 불꽃놀이를 그렇게 많이 해요. 화려한 페스티벌. 유럽은 좀 페스티벌 문화가 발달해서 그런지 그 질베스터라는 그런 독일의 페스티벌이 막 열리고 축제가 열려서 모두 거리로 나가서 불꽃을 막 터뜨리고 샴페인을 마시는데 그 샴페인은 젝트라는 그런 그 독일 이제 전통 젝트라는 샴페인을 먹고요. 그리고 독일은 되게 그 돼지를 되게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거든요. 독일도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많이 먹고 소세지를 많이 먹기 때문에 행운을 상징하는 돼지 마지펜피그를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펜피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딨냐 마지펜피그 여기 있다. 꿀꿀이 돼지를 귀엽게 빵으로 만든 거예요. 빵이에요.
그래서 마지펜 피그라는 이런 그 도넛 같은 거, 마지펜 피그 빵을 먹는다는 거, 돼지 모양 빵을 새해에 먹는다고 합니다. 돼지가 복을 가져다 주고 한 해 재물운을 준다 이런 풍습이 있대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좀 잔인하다. 막 귀부터 떼먹고 코 떼먹고 이런 이거 빵이거든요. 이런 빵을 먹는다는 거, 독일은. 그리고 프랑스. 나 프랑스 풍습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 나 프랑스의 피가 흐르나? 프랑스는요, 새해가 되기 전날 12월 31일에 반드시 집안에 있는 묵은 술을 다 먹어야 된대요. 뭐 프랑스 뭐 와인이라던가 뭐 위스키라던가 뭐든지. 그 이제 전해 이 지난해에 모든 묵은 것을 모두 털어낸다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집안에 있는 술 다 가져와 이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술집하거나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집안에 술이 많은 사람은? 와. 그래서 그 술을 11월 31일에 모두 온 가족과 친한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술을 다 축낸다고 합니다. 묵은 술 다 먹어버린대요. 그게 이제 프랑스의 풍습이래요. 그 묵은 술이 남아있으면 새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그런 속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모든 술을 미친 듯이 다 먹는데요. 아, 너무 공감돼. 멋져. 와닿아.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밖으로 젊은 사람들은 광장으로 나가, 술 취한 상태로. 그리고 나서 새해를 카운트로 맞이하고 광장에 맞아서 뭐 10, 9, 8, 7, 6 그걸 이제 프랑스어로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센 다음에 이제 와 이렇게 막 축제 막 역시 폭죽을 막 터트리고 나서 이때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나 키스해도 된대요. 그래서 예쁜 여자 옆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와 막 키스하고 그냥 우리 오늘부터 사귈까요? 콜 막 이런 식으로 쿨하게 막. 그래서 이제 일부러 프로포즈 하려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쓰기도 한대요. 그래서 키스를 하기도 하고, 굳이 입맞춤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키스를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포옹이라도 꼭 한대요. 역시 정열적이야. 막 키스하다가 뭐 그날부터 1일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막 사귀고 막 로맨틱한 그런 풍습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도 따로 세지만 크리스마스보다 조금 더 크게 진지하게 이렇게 의미를 갖고 지내는 게 성당에 주연절이 있거든요. 주연절은 뭐 예수님이 나타난 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한 날 이래가지고 1월 6일이라고 그 절기가 있어요. 그 가톨릭 대축일 중에 하나인데 이 주연절을 프랑스는 되게 강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주연절이 새해랑 맞물려가지고 새해 풍습,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6일까지 주연절까지 같이 이렇게 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연절에는 마치 이제 크리스마스 느낌처럼 되게 크게 세는데, 주연절에는 갈레트 데루아라는 이런 파이를 먹는데요. 갈레트 데루아. 갈레트 데루아는요, 이 파이가 뭐냐면 왕관을 항상 같이 준대요. 이 갈레트 데루아 이 파이 테두리에 왕관을 놓기도 하지만 이 조그만 왕관을 세트로 주기도 한대요. 마치 우리가 케이크 먹으면 촛불을 주는 것처럼 이 왕관을 같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갈레트 데루아라는 이 파이 안에 원래는 옛날에는 조그만 그 뭐라 그러지? 누에콩이라고 그래서 누에콩에다가 눈, 코, 입 같은 거 귀엽게 그려가지고 넣었는데, 요즘에는 그 사기로 그 뭐라 그러지? 조그만 사기 인형, 조그만 인형을 여기다가 넣는데요. 그래서 씹을 때 살살 씹어야 돼. 그 파이를 먹다가 그 인형이 딱 나오면 그 한 해 되게 행운이 많고 내가 왕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콩이 나온 사람에게 행운이 왔다. 그래가지고 이 왕관을 그 사람이 쓰고 그 하루 동안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풍습이 있대요. 왕게임 풍습. 역시 프랑스 좋습니다. 왕게임 풍습이 있다라는 거. 괜찮죠? 뭔가 이렇게 좀 파이, 월병처럼 생겼는데 꽤 커요. 제가 그나마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 사진을 퍼왔는데, 갈레트 데루아를 먹고 주연절을 이렇게 보낸다는 거. 아무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왕관을 쓰고 왕 행사를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서양에는 이런 풍습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빵이라던가 그런 거에 뭘 넣는 거. 포춘 쿠키도 그렇잖아요. 포춘 쿠키도 그 안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덕담이라던가 그런 게 들어있고, 빵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굽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런 서양의 풍습 때문에 우리나라 그 프로포즈 할 때 아이스크림에 꼭 그거 반지 넣는 거 서양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아이스크림 반지 넣고 뭐 빵에다가 반지 넣어서 굽고 막 이런 거. 응? 이빨 나가는데 살살 먹어야 되잖아. 어머, 아이스크림 막 삼키는 경우도 있죠. 다이아인데 그래가지고 삼켜가지고 막 신문지 깔아가지고 찾는 경우도 있고.
좀 좋지 않은 프로포즈라 생각해요. 이빨 부러지면 어떡해요. 난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갈레드대로 이 안에 인형이 조그맣게 그 사기로 만든 이제 사기 그 있잖아요. 그거 접시 같은 거 그런 사기로 만든 인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갈레드대로라는 이런 풍습이 프랑스는 있습니다. 영국도 엄청나게 축제가 큰 나라죠. 영국 페스티벌 유명하죠. 영국은요. 그 영국의 그 폭죽이 빅벤에 막 폭죽 터지는 게 진짜 아름다워요. 나중에 유튜브나 그런 데 찾아보시면은 와 세상 그렇게 화려한 폭죽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막 불꽃놀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파왔는데 너무 환상적으로 좀 보이죠? 진짜 이렇게 보인대요. 빅벤과 이거 이제 빅벤도 있고 런던 아이라고 하거든요. 이 관람차 저 실제로 가서 봤는데 빅벤 너무 멋있어요. 빅벤이 이제 그 시간마다 이렇게 종을 치는데 진짜 너무 유럽스러워. 그러니까 영국은 관광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런던 시내를 그 옛날 그 영국식 그런 건물 요러한 분위기의 그 건물 그대로 보존했어요. 내부만 인테리어로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발전하느라고 막 아파트 짓고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한옥이라던가 약간 전통적인 그런 걸 버리고 그냥 요즘 현대식으로 다 건물을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모던한 느낌은 들지만 우리나라의 고유의 풍습이 좀 남아있지가 않잖아. 그치만 외국 사람들 오면은 인사동 간다던가 저기 북촌 한옥마을 간다던가 그런 거 보길 원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우리도 해외에 갔을 때 영국에 갔을 때 똑같이 아파트만 있고 우리나라랑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그 나라 스타일을 좋아하지. 좀 아쉬운 것 같아. 아무튼 너무 놀랬었어요. 제가 런던에 실제로 갔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어디 가서 사진 찍어도 화보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어. 저는 가본 나라 중에 런던이 제일 좋았었어요. 이 빅벤도 너무 멋있고. 빅벤 주변에서 이렇게 새해에 폭죽놀이라고 페스티벌을 하는 게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축제고 뭐 유나이티드 킹덤 축제라고도 하고요. 새해가 왔으니 파티를 열자 뭐 이런 느낌으로 음악회, 불꽃놀이, 각종 막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 같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런 런던의 이런 축제도 유명하지만 사실 요거보다 스코틀랜드의 이 호그마니 축제가 더 크대요. 이 호그마니 축제는 스코틀랜드의 새해맞이 여기도 막 폭죽 터뜨리는데 에든버러에서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기간에 맞춰서 이 에든버러에 이 영국 사람들도 에든버러로 가기도 하고 아까 그 런던에 있는 그쪽 사람들 원래 영국이 하나의 영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스코틀랜드랑 밑에 유나이티드 킹덤 아무튼 아래에 있는 잉글랜드랑은 사실 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스타일도 다르고 원래 사실 분리되어 있는 나라인데 지금도 사실은 좀 되게 좀 많이 개별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런 건 좀 너무 기니까 패스하고 어쨌든 스코틀랜드의 이 호그마니 축제는요 원래 바이킹의 축제를 본따왔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길게 며칠부터 하냐면 12월 29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29일부터 12월 29일부터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거의 뭐 4일 동안 길게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 새해맞이. 그래서 이 호그마니 축제는 이제 29일에 스타트를 알리는 횃불, 이 횃불을 사가지고 여기다 불을 붙이고 이렇게 횃불 행진을 먼저 시작하면서 축제의 시작을 알린대요. 그리고 가장 피크는 마지막 날 12월 31일에 가장 큰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데 막 그 길거리 막 그런 공연 뭐 무슨 나이트 어퍼 인터내셔널이라 가지고 다양한 공연들이 막 이루어지고 막 불꽃 막 여기저기 축제 분위기 페스티벌이 장장 며칠 동안 열린다고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길에서 술 마시고 뭐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월 1일이 되면은 이 호그마니 축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루니독이라는 행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루니독은 뭐냐면 그 포스라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 강물에 돈을 내고 거기에 그 추운 강물에 뛰어드는 행사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기부 행사인데요. 그 이제 강물에 뛰어들기 위해서 돈을 내는 그 돈이 모두 다 기부에 쓰인대요. 그래서 강물에 뛰어들면서 기부도 하는 또 그런 루니독이라는 특별한 행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요, 새해에 첫 손님이 찾아오면은 그 새해에 이제 행운을 갖다 준다 해가지고 그분에게 그 새해에 오는 첫 방문객에게 뭐 돈을 준다던가 뭐 자기네 집에서 구운 빵을 준다던가 뭐 선물을 주는 풍습도 있고 그리고 머리가 까만 머리나 어두운 색깔의 남자가 오면 행운이 온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영국 사람들이 머리가 거의 다 노란색이기 때문에 약간 까만 머리가 오면 특이하니까 행운이 온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특이하죠? 영국은 이런 노는 페스티벌 문화가 엄청 발전했고 채팅창에 제우스님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네덜란드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덜란드도 특이한 풍습이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바닷가 입수 해보셨어요? 겨울에 찬바닷가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중3 때인가?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를 갔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그 바닷가 주변에서 사진을 찍는데 토노님 감사합니다. 자, 사진을 찍는데 남자애들이 장난으로 사진 찍다가 엎어뜨려서 여자애들 몇 명을 그러더니 나중에는 안고 가가지고 던지고 막 서로 다 막 복수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원치 않는 물놀이를 하게 됐는데 할 때는 뭔가 짜릿하고 뭔가 재밌고 뭔가 일탈적인 게 느껴져 은근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괴롭죠. 춥고 이제 관광버스 같은 데서 이제 앉아있는데 소금기가 막 엉덩이랑 막 머리랑 다 소금기 막 개찝찝 완전 찝찝한 거. 근데 이제 젊었을 때만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자신이 없는데요. 어쨌든 겨울바다에 입수하는 게 나름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북극곰 수영대회를 해요. 네덜란드는 이제 지난해의 나쁜 기억을 말끔히 이 바다에서 씻어내자. 새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뭔가 화이팅 넘치게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북극곰 수영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산타 모자를 쓰기도 하고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차가운 바다로 막 뛰어드는 독특한 행사인데 1960년대부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북극곰 수영대회를 열 때는 정말 전 세계 이목이 중시될 정도로 거기에 집중될 정도로 되게 사람들 큰 행사고 요거 하려고 네덜란드에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진짜 4만 명이 매년 넘고요. 그 바다에 막 뛰어들기 위해서 12월 31일 밤에 암스테르담 해변에 모여가지고 막 불꽃놀이도 하고 전야제도 하고 그 다음날 1월 1일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낮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 가끔 우리 아이폰 시리가 켜져요. 이제 되게 세계 미녀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비키니 미녀들이. 잠깐만요. 제가 굳이 일부러 이렇게 글래머 아닌 분들 사진만 따온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걸 보고 서양에도 꼭 굳이 무조건 다 크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느꼈어요. 몸매가 이런 글래머 미녀 이런 비키니 몸매 엄청 몸매 좋은 비키니 미녀들이 엄청나게 참여를 많이 한다는 거. 비키니를 입고 막 산타 느낌으로 입고 이 찬 겨울바다에 뛰어든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거 약간 비슷하게 하는 거 있던데 해운대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도 북극곰 수영대회를 연다고 들었어요. 올해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기도 하고 북극곰 수영대회가 아무래도 유명하고 네덜란드는 천국이죠. 한번 가보십시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를 먹냐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렌이라는 기름에 튀긴 도넛 같은 건데요. 기름에 튀긴 빵을 먹습니다. 도넛이죠, 도넛. 근데 여기에 건포도라던가 초콜릿이라던가 그리고 반죽에 막 사과 같은 거, 애플파이 이런 식으로 건포도나 사과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튀기는 올리브렌을 먹는데 유명한 올리브렌 집은 진짜 막 줄 서가지고 먹는데요.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그런 한 해의 그런 악귀, 안 좋은 그런 기운이 기름에 미끄러진다. 그런 의미로 꼭 네덜란드에서는 이 올리브렌을 꼭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도넛이죠, 도넛. 기름에 튀긴 빵. 그리고 스페인 아까 잠깐 보셨잖아요. 영상 보셨잖아요. 스페인은 이렇게 포도를 먹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풍습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 스페인도 되게 애매하대요. 이게 이제 포도 농가에서 포도를 많이 팔려고 이때 당시 포도 농가에서 막 힘든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포도 농가를 살리자 이런 의미로 처음 시작했다는 설도 있고, 그리고 이 포도를 먹음으로써 뭔가 좀 악의 기운을 막 떨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설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새해 카운트다운 12개를 10위부터 세가지고 12알의 포도알을 먹으면서 소원 12개를 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 포도알을 까가지고요. 껍질째 먹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포도알 딱 12개를 딱 캔에다가 파는 이런 게 되게 많이 판대요. 12개씩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제 시기에 맞춰서 12개를 먹는데, 그래서 스페인은 타종 칠 때 우리나라는 와! 하나 하잖아요. 여기는 먹느라고 조용. 다 포도알을 먹기 때문에 조용하다가 다 먹고 나서 와!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래서 급하게 먹다가 포도알 목에 걸리는 그런 사고도 좀 일어나기도 하고 조심히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1월 1일이 될 때 1추마다 하나씩 12알의 포도알을 먹으면서 12개의 소원을 비는 그런 특이한 풍습이 있다라는 거. 뭔가 침묵의 새해를 맞이한다고. 포도알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포도알을 가득 물고. 얘 왜 이래? 오류인가 봐요. 시리를 꺼버려야겠어. 예,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이런 거 잘못 먹다 질식하니까 잘 먹어야 돼. 포도알 먹는 풍습. 스페인의 풍습. 특이하죠? 그리고 멕시코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멕시코는 되게 특이한 뭐가 있냐면요. 멕시코는 집에서 보물찾기를 해요. 집에다가 곳곳에다 돈을 숨겨놓는데. 그래서 그거를 막 찾는 거. 누가 더 많이 찾나 막 이렇게 하고, 그 돈을 찾아가지고 이제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맛있는 저녁상을 차리는 뭐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돈을 숨겨놓는 또 그런 풍습도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남미 쪽은 속옷을 되게 집착하는 거 같아요. 빨간 속옷 이런 거. 사랑을 상징하는 빨간 속옷을 꼭 새해에 입는다고 합니다. 아까 속옷 바꿔 입는 거 볼리비아에서 보셨죠?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속옷을 입지? 그래서 찾아봤는데, 남미에는 자꾸 이게 움직여. 남미에는요, 노란 팬티가 그렇게 복을 가져주는, 재물복을 가져다주는 팬티래요. 그래서 새해에는 반드시 노란 팬티를 다들 사가지고 선물해주고 노란 팬티 꼭 입는다고 합니다. 그럼 뭐 브라질이라던가 볼리비아라던가 이런 남미 쪽은요, 뭐 칠레, 페루 이런 쪽은 노란 팬티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린대. 그래서 중국에서 노란 팬티를 엄청 이쪽에다가 이제 새해에 판다고 하는데, 이 노란 팬티도 그냥 입으면 안 되고요. 뒤집어 입어야 된대요. 뒤집어 입어야 더 복을 불러오른다고. 그래서 다 뒤집어 입기도 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진지하냐면, 이제 이 남미 쪽에 뭐 베네수엘라의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파트도 사고 이렇게 집도 몇 채 있고 부유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매년 새해마다 노란 팬티를 입어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노란 팬티가 재물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금색, 골드, 금덩어리를 상징하는 뭐 노란색이다 그런 것도 있고, 태양의 상징, 태양의 이런 노란빛을 이 팬티에 담았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곳이 이제 복을 받아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뭐 다산의 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물. 그래서 팬티 색깔을 되게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이 남미 쪽 사람들은 빨간 팬티랑 노란 팬티를 되게 좋아한대요. 노란 팬티는 재물, 빨간 팬티는 사랑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월 11일에 저희 팬분들하고 이제 정모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신년의 정모 때 노란 팬티랑 빨간 팬티를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빨간 팬티 뽑으신 분은 후쿠부쿠로식으로 이 팬티 문화와 일본의 후쿠부쿠로 문화를 접목시켜서 랜덤으로 뽑을 건데, 빨간 팬티를 뽑으신 분은 올해 정열적인 사랑을 하시라고 빨간 팬티 입으시고, 노란 팬티는 이제 재물운이 있으라고. 근데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지? 스판으로 사면 되겠죠? 네. 그냥 100으로 사가지고 헐렁하게.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풍습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새해고 하니까, 제가 사실 연말이고 해서 저도 막 술 마시고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쉬려다가, 새해부터 이제 역사 스캔들을 쉬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무리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양한 새해 풍습 어떻게 들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재밌죠? 이렇게 새해 풍습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올해는 이런 다양한 새해 풍습을 보고 알차게 올해 한 해 시작하시라고 준비를 했고요. 2017년 정유년 새해 정말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고, 사실 작년에는 나라가 흉흉하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좀 겹치게도 정유년은 닭의 해인데, 꺾어내! 닭의 해인데, 우리가 이 닭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좀 이 닭님이 빨리 내려오시기 바라고요. 뭔가 정말 국민에게 제대로 사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자꾸 이렇게 투자하시고, 그냥 곱게 늙으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맞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시고 올해는 마무리를 좀 잘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고요. 정유라 빨리 한국 들어와라. 최순실 씨랑 정유라 좀 빨리 그 착복한 그 횡령한 돈들 빨리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정말 여러분 2017년 정유년의 해 정말 올해 작년에 정말 촛불 집회로 국민들의 그런 힘을 보여줬잖아요. 올해는 좀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 짓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7년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래요.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